한 아주머니가 초보 운전 표지를 달고 거리로 나섰다. 아주머니가 길거리에 나서자마자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운전을 못하면 밥이나 할 것이지 왜 나와? 속이 상한 아주머니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을 했지만 며칠 후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를 몰고 나가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아주머니는 다음과 같은 글을 유리창에 붙이고 과감히 차를 몰았다. 저 지금 밥하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예, 앞에서 소개해드린 유머말인데요. 다소 과장은 있긴 했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결국 사람 사이의 시작과 끝은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질문은 낯선 대화에 물꼬를 트고요. 막힘없이 이어지는 대화는 촉촉한 이슬비처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담백하고 진솔한 이야기는 폭포수 같은 시원함을 주고 침묵 끝에 한마디는 가뭄 끝에 단비처럼 유쾌하지 않습니까? 이야. 청산유수네요, 제가. 어머, 3일째인데 이렇게 발전을 하셨어요, 표인봉 씨가. 네. 예, 라디오 화배 여행의 여행 목적을 설명해 주신 셈인데요. 벌써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도 화법 여행의 안전하고 유쾌한 여행길이 짐작이 되는데 우리만 출발할 수는 없겠죠? 화법 여행의 길잡이 인천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박인기입니다. 자, 오늘이 라디오 화법 여행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풀어 나갈지 기대가 돼요. 예, 그 새봄은 결혼 시즌이고 또 결혼을 앞둔 그 처녀 총각들은 이제 그 짝을 찾는 맞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 계절이죠. 네. 계절인데 이 맞선이란 게 정말 그 화법의 차원에서 보면은 고도의 화법입니다. 그냥 불쑥 상대방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맞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고받는 대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작용이나 판단작용은 대단히 섬세하고 대단히 고도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공과 실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쨌든 맞선을 보고 나서는 택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맞선의 담화가 맞선의 그 화법이 아주 고급 화법이다. 고급의 정신 작용을 동반하는 것이다. 어렵게 말하면은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흔히들 맞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알려지기는 네. 미팅, 소개팅 그렇지요. 이렇게 이제 이성과의 만남의 자리가 주선이 되어지는데 예. 사실 뭐 오가는 대화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소개가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그렇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선택을 당하는 그래요. 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택하는 일과 선택당하는 일이 잘 맞아떨어져야지 이제 소위 그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공적인 맞선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심리적인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예. 맞선에서.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말이 그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일륜지 대사이기도 하거니와 막상 맞선의 당사자들은 이 맞선을 보는 동안에 가지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내가 괜찮게 보여야 하는 그런 그 화법이고 네. 또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 맞선을 보는 동안에 나는 아무런 판단 활동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맡긴다 이런 맞선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그 판단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말하기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참 그 대단히 긴장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잔뜩 가지게 되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 판단적 사고를 금방금방 해나가야 되고 그런 화법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화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성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특히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심리적 부담 때문인지 평상시에는 말 잘하다가도 그런 이성 앞에서는 과묵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어려운 공감이신가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상대방을 고르는 선택하고 또 선택받기 위한 그런 그 대화의 장면인데 기본적으로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 일시적으로 잘 보이기 위한 것들은
뭐 우리가 그 일정한 얼마 동안 일부를 속일 수는 있지만은 오랫동안 여럿을 속일 수는 없다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잠시 그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들보다는 진실을 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이지 씨 이야기한 대로 이런 자리에만 나가면 그냥 입이 얼어붙는다 하는 예. 분들은 자신이 그런 그 기질의 소유자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성 앞에만 가면은 말을 잘 못합니다. 뭐 그렇게 그걸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쓰는 사람도 있긴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이 상대 짝을 찾아서 나서는 그 청년기에 우리가 이성의 심리를 이해하는 그런 교양이 또 어느 정도 있는 분 같으면은 상대방이 보이는 어떤 행동적인 특성이 실제로는 어떤 것일 것이다 하는 그 추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맞선의 화법은요, 고도의 탐색 작전입니다. 드러난 것 가지고 숨어 있는 것 찾아내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담화 유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결혼을 전제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자리 바로 맞선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들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 혹시 오늘 맞선 때문에 나오셨나요? 네, 맞습니다만. 최 선배가 소개한... 네. 최 선배가 일단 만나보라고 하도 재촉하는 바람에 저 급하게 나와서 말인데요. 저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래도 무작정 나오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최 선배가 뭐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던가요? 글쎄요. 일단 직장 탄탄하고요. 아주 남자답다고 하시던데요. 저요? 네, 말씀 그대로 직장 탄탄하고 미래 보장되고 뭐 남자답고 그렇습니다. 참, 제가 원하는 이상형 얘기도 들으셨어요? 아니요. 전 말입니다. 함께 맞벌이 할 수 있는 여자를 원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 남자 혼자만 벌겠어요. 뭐 제가 술은 안 마시니까 여자도 술 안 마시면 좋겠고요.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여잔 조신하고 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이만하면 제 소개 대충 됐나요? 네. 근데 혹시 명함 있으면 한 장 주시겠어요? 명함이요? 예. 명함, 예. 드려야죠. 예. 저 이런 사람입니다. 최고 기업 홍영식 씨 되시는군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소개받을 분은 1등 기업의 김정식 씨. 예? 저 그럼 만남물산의 이은주 씨 아니? 최 선배는 그 최고대학교의 최고봉 선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영상방송국에 근무하는 박영희인데요. 제가 말한 최 선배는 영상방송국의 최수영 선배. 네, 엉켰군요. 엉켰어요. 뭐 이런 예. 경우가 다 있습니까? 네. 예. 근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응. 남자분 성격 알겠어요. 그죠? 예. 저 누군데요. 네, 그래서. 여자가 네. 늦었다 이거죠 이제 벌써. 야. 근데 이 사실 맞선 자리뿐만 아니라 꽁트에서 소개가 됐지만 자기 소개를 부탁하는 경우에 그냥 말로써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이렇게 그래요. 내미는 경우 이런 분들 계신데요. 글쎄요, 괜찮은 겁니까? 당연히 괜찮지 않죠. 저 일종의 결례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례. 상대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가 좀 삭막한 그런 경우로 하겠죠. 그 명함 내미는 것 자체가 잘못될 것은 없죠. 네. 그러나 먼저 그 명함 내밀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자기의 객관적인 설명을 정중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명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드리는 방식이 온당하겠죠. 예. 그리고 앞에 그 꽁트에서처럼 자기소개는 생략하고 의뢰 그냥 알겠거니 하고 무조건 본론으로 들어가신 분들 이런 계시죠? 또 일종의 무례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무례인데 예. 그 법정에 재판할 때 가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지 씨? 뭐죠? 사실 심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름 확인하고 주소 확인하고 직업 확인하고 예.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재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큰일 나죠. 이 맞설의 경우에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상대방의 그 인적 사항을 사실 차원에서 확인하는 거가 침착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계시는 뭐 직함이 뭐이신 아무개 씨이시죠? 예. 또 어느 아무개 선배님으로부터 소개받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로 되어 있었죠?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확실하면은
제가 바로 누구입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 저 꽁트에서 보여준 분들은 삭막하기도 하고 네. 대단히 조급하기도 하고 네. 결혼을 순전히 그 비즈니스로 보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예. 좀 거부감이 오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같은 최 선배라도 최고봉 선배인지 예. 네. 최수용 선배인지 예. 일단 확인하고 이름 예. 정확하게 말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두 분 다 나이가 찼어요. 급해요 조금. 급해요. 근데 이 맞선이라는 게 예. 배우자를 찾는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 오가는 대화를 보면은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을 바로 해서 저 실례지만 연봉이 얼마입니까? 예.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뭐 이런 야, 식으로 너무 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요즘은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 여성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남자분들 어떤 분들은요. 네. 그 수첩에다가 빼곡히 자기 이상형을 이렇게 목록을 쭉 적어갖고 와서 앞에 앉은 자리에서 체크하시는 분들도 아 그래요? 예, 심사표 미모, 같은 거 갖고 이 와서 정도면 뭐 예. 외모 97, 예. 뭐, 뭐 키 능력 뭐 80, 괜찮고 뭐 이런 예. 어, 아, 그런 태도도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상황이 이 두 분을 중매한 분이 중개한 분이 누구냐, 중매자가 거의 없다시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난 분들은 뭐 더구나 좀 이제 젊은이들이 이 직접적이고 화끈한 감수성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전제하지 않았지만은 그 맞선일 경우에는 누군가 중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중개한 사람이 대체로 이제 1차적인 정보는 전달을 하죠.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 신부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뭐 굳이 지금 그렇게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나와서 체크하는 방식은 좀 못하겠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이 결혼 자체가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되려면은 믿을 만한 중개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 사귀다 보면은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 만나본다 할 경우는 이제 뭐 중개인 없이 만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질문보다는 간접적으로 물으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나중에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상대방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죠. 상하죠. 예. 예. 그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뭐 이거는 성사되기 힘든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맞선 자리에서 이제 상대를 딱 봤는데 예.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의만 잘 차려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에 드는 겁니다. 드는 정도가 아니라 첫눈에 반할 정도가 되는 거죠. 싹 들었어. 예. 예.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흔히들 말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죠. 네. 예. 어쨌든 성사를 시켜야 되니까 이럴 때 이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상대도 이제 같이 마음에 들어주면 뭐 다 할 수 없이 좋은데 그런 금상첨화죠. 경우는 좀 드물적으로 이렇게 더 노력을 하고 더 사귀어야 되는데 네. 예. 일단 처음에 맞선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화법이라니까 말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네. 요 화법을 둘러싼 시간, 공간을 어떻게 배당하고 맞물리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화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사람이 공동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그게 대단히 밀도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공동 관심사이긴 한데 좀 느슨한 공동 관심사 말고 네. 서로 아주 매달리는 그런 공동 관심사를 열심히 모색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전 준비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미술에 관한 이야기, 음악에 관한 이야기,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 나누다가 두 사람이 아주 같이 좋아하는 국면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과 연결 지어 가지고 이 맞선의 장소를 말이죠. 가볍게 그렇게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화백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인사동에 전시회가 열렸던데 가보자고 한다든지 거기서 갔다가 이야기 계속 거기서 나누면서 우리 뭐 점심 먹고 헤어지라든지 해서 그 처음 만났던 맞선의 공간에서 다 끝낼 것이 아니라 예. 공동 관심사와 연결되는 공간을 따로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치가 되면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정서적인 교감을 더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준비해가는 그런 정도의 준비도는 있어야 되겠고 또 결혼하려면 그런 노력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맞선에 나와서 어머니 얘기를 남자분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자세가 아니죠. 요즘 교수님. 그런 남성들이 좀 많다고 그러죠. 예, 어머니가 많다고 그러는데 맞선 자리에서는 저녁 먹지 말라고 해서 이만 들어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화제의 중심을 예. 상대방에다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로 가지 말고 예. 우리 아버지로 가지 말고 물론 뭐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두 사람이 늘 그 화제의 주인공의 자리에서는 그런 그 관점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요즘 여성분들 그 배우자 1순위가요. 바로 유머 있는 남자라 그래요. 네. 표현봉 씨는 이미 뭐 장가를 가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에 해당 사항은 많이 없겠지만 아쉽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 좀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시죠. 글쎄요, 뭐 일단 그 유머라는 건 좀 타고나는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 쉽게 해서 인터넷상에서 최신 유행하는 그런 유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것들을 미리 좀 발췌해서 좀 친구들한테 미리 좀 이거 괜찮냐? 아직 연습해 보는 거 중요해요. 예, 반응 그래서 보는 거. 효과가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예. 갖고 있다가 어. 그런 데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말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선도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안 들 경우도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또 운명이 이거 이상해서 예. 뒤에 다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너무 이렇게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자기 인격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일수록 더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해주는 거가 그게 사실은 그 매너 있는 멋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네. 또 눈치 빠른 상대방들은 이렇게 잘해주는 거가 뭐가 안 될 징조인가 보다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태도가 이렇게 금방 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그는. 예. 네. 야.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예. 저희들 앞으로 청첩장을 보내주실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러면 다음 시간 어떤 얘기 나눌지 좀 미리 알려주고 가시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제3자를 소개하는 타인에게 어떤 남을 소개하는 그런 화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박은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 교수님께 전수받은 맞선 비법 저희가 한번 펼쳐볼까요? 그래야죠. 예. 잠시 뒤에 맞선 남, 맞선 여로 만나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표인봉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처음 뵙겠어요. 이지희라고 합니다. 지희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신데요. 인봉 씨가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그렇지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희 씨 입으신 원피스 색깔 너무 예뻐요. 노란색 원피스. 이거 웬만한 사람은 쉽게 소화하기 힘든 색깔인데. 어머,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그냥 입고 나온 건데. 아, 그러세요? 저도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요. 옥수수, 단무지, 카레라이스 좋아해요. 어머,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절의 노란 은행잎 볼 수 있는 가을을 좋아해요. 어머, 네. 어머, 예. 어쩐지 좋은 예감이 드네요.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요? 인봉 씨는 어딘? 그러지 말고요. 예. 우리 한 번에 동시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부산! 부산.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머, 이렇게 저와 잘 통하시는 분 뵙기 어려운데, 어머, 반가워요. 저도 그래요. 지희 씨, 우리 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요. 어디 가서 뭐 좀 먹으면서 얘기하죠. 우리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죠? 피자! 어머. 피자 먹으러 가요. 네.